자,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집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최고를 촉구라 그래요. 촉구하고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불참한 것으로 본다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정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결의의 서면 결의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의 결의가 있습니다. 아까 5분의 4가 2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재건축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서면 결의가 5분의 4라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서면 결의로도 가능하지만 5분의 4. 서면 결의를 하면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아닙니다. 서면 결의로 가능하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소리고, 4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지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맞고요. 이 매도 청구는 뭘 기준으로 매도 청구를 합니까? 시가입니다. 시가는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시가로 팔고 나가세요. 동의 안 하려면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가로.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하자 담보 책임. 자, 잠깐만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건데, 손해대 이걸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손해대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매수인이, 그 다음에 해제, 계약 해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금감액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누구냐면은 분양자와 시공자입니다.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둘 다입니다. 둘이 다 분양자 시공자 둘이 둘 다 책임져야 되나? 분양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공자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자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완성된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분양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여기 담보 책임에서 뭘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다 됩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분양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는 최초에 분양받은 자. 최초에 분양받은 자를 뭐라 불러요? 수분양자. 수분양자가 아니고 현재 구분 소유자죠. 그래서 최초에 분양받은 자가 아니라 현재 구분 소유자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최초의 수분양자는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안 살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분 소유자가 하자 발생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번. 분양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집합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아니라 분양자만이 담보 책임입니다. 여기 담보 책임은 둘이 져야 돼요. 분양자도 져야 되고 누구 져야 돼요? 시공자도 져야 돼요. 둘 다 담보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등을 이제 분양자에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건설한 게 아니라 저 시공자가 있으니까 나는 몰라요. 이러면서 분양자가 나자빠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공자까지 책임을 지운 겁니다. 분양자가 하는 말, 우리는 분양만 했고 시공은 우리가 안 하고 저 시공은 저 A 건설사가 있으니까 A 건설사한테 얘기하세요. A 건설사는 우리는 저기 저 이렇게 위임을 받아갖고 한 거기 때문에 분양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서로 등을 서로 떠밀면서 자기 책임을 안 질라 그래. 그래서 시공자까지 딱 넣어가지고 둘 다 책임을 딱 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5번 갑니다.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집합 건물의 인도시, 꼭 인도시 것 같은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 손해배상 청구권 박스, 이거는 하자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뭘로부터 한다고요? 하자 발생 시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인도시가 아니고, 예. 넘어갑니다. 1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자, 특별 승계인 박스. 누가 특별 승계인이에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넘겨받은 사람을 특별 승계인이고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권의 공용 부분이 어디냐? 복도 계단 승강기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전유 부분은 사면 공용 부분도 산 거고 팔면 같이 팔려요. 뭐라 그랬다고요? 일체성.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이 규약상 공용 부분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정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승강기는 등기 안 합니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도 되고 저 외부에서 데려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관리인이란 말은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고, 네 번째,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를 최고라 그러죠.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얼마일까요? 2월입니다. 법정기간 내에 2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을 본다. 참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을 본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겁니다. 19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법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기출문제가 이거 30일에는 지금 제대로 나왔습니다만은 지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게 31회 때 작년도 문제는 용도 지대로 났습니다만 그 앞전에 있던 기출 문제는 지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틀렸습니다. 요건 용도 맞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번 갑니다.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한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건 공용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시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용 검사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뭐에 되라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전유 부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라고요? 인도시.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한 인도시로부터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기산됩니다. 디귿번 니은번 틀렸다는 소리고 디귿번 구조상 공용 부분이 어디라고요? 복도 계단 승강기입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물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다.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책임을 짓는다 그랬죠? 전입분을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져야 돼, 안 되죠? 져야죠. 그래서 거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 책임을 진다. 져야 돼요. 안 진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수분양자가 떠나고 현재 그 양수한 자가 있으면 양수인이 현재 거주자니까 그 거주자가 하자 발생한 거를 갖다가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져야죠. 담보 책임 기간 안에는 그렇습니다. 잠깐만. 견고한 부분에 대해서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력벽 이런 것은 하자 담보 기간이 최장 몇 년일까요? 10년 맞아. 예, 10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10년이요. 자, 이제 448페이지로 가서 실명법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01번.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거기 실명법 들어왔는데 실명법 적용 배제,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서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실명법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신탁법상 신탁 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명법이 적용돼요. 실명법을 적용하지만 특례를 적용해서 실명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무효가 되는 건데 실명법을 적용하지만 특례 처리를 해서 특례에 따라서 유효 처리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중, 문중, 종중이라든가 문중이 조세 포탈이라든가 어떤 탈세 목적이 아닌 그런 목적으로 종원에게 등기해 놓는 거, 이런 것은 실명법 적용이 대상이지만 특례를 적용해서 유효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법률론입니다. 법률론. 그래서 부부간의 법률론에 대해서 실명법 적용을 하지만 특례가 적용돼서 유효입니다. 그럼 요거 법률론이니까 요건 양자간 명의신탁이 돼요. 법률론 관계에 부부관계상의 실명법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간 명의신탁이 돼서 이건 유효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종교단체가 산하기관이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산하기관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명법이 되지만 특례를 적용해서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448페이지로 가서 01번 보겠습니다. 01번.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용 수익하면서 등기부산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많고. 자, 두 번째,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왜? 주장을 했으니까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하는 겁니다. 무효다, 취소다 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명의신탁의 금지 대상이 되는 물건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으며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도 명의신탁의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꼭 소유권만 금지되는 게 아니고 제한 물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슬롯이 잘라요. 여기까지 맞아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로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땡. 자, 이게 지금 사실혼 관계로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면 무효죠. 이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한 그 순간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사실혼 관계까지 다 유효가 되진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까지 다 유효가 되는 것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걸 허용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세컨, 서드 다 두고선에 이렇게 했다가 이게 하나씩 나중에 다 법률로 혼인 신고해가지고 다 유효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소급시켜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 신고한 때부터 유효로 처리하지만 그 전에 것까지 다 유효로 처리할 수는, 혼인 신고한 그때부터는 유효하지만 그 전 것까지는 다 유효화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예. 4번 틀렸다는 소리고, 소급해가지고 유효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률혼 신고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전체가 다 소급해서 유효화시켜 줄 수는 없다. 4번 틀렸고, 5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탈세, 법령상 제한을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제8조 특례 동그라미 특례에 의해서 명의신탁은 유효다. 자, 이거거든요. 여기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겁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특례를 적용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 맞아요. 자, 이제 한 장 넘깁니다. 넘겨서 04번하고 06번 두 개를 볼 겁니다. 04, 06. 자, 04번 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이자간 명의신탁을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지금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죠. 어쨌든 신탁자가 되겠고 수탁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 양자간 명의신탁, 현재의 소유자 신탁자입니다. 예. 자, 명의신탁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신탁자가 이렇게 있다면 수탁자한테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말소,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탁자가 이거를 갖다가 말소시키려면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청구해야 되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럼 0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병지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이 옳지 못한 거. 1번 기억. 명의신탁의 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무효.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신탁자 갑이 소유자요. 그래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이 나오면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신탁자예요. 신탁자. 자, 그러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현재 소유자예요? 고민할 걸 고민해 좀. 3자간 명의신탁 나오게 되면 매도인이야. 매도인.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의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수탁자. 패턴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 다시 한번. 양자간 명의신탁은 현재 소유자는 신탁자.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라고요? 수탁자. 딱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중개법령에 그대로 또 써먹는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냥 거저 줄 게 아닌가. 여기서 써먹은 거 또 나오는데. 자, 뭔가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제한, 그건 법령 제한이죠. 법령 제한을 회피하고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인 급여에 해당하여 금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명의신탁을 한 것 자체가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거 103조 위반 아니에요. 이 명의신탁 한 것 자체가 이게 103조 반사회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민법 746조가 불법 원인급여인데 이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금지된다가 아니라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는 걸 뭘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수탁자 명의를 말소시키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금지되지 않으니까. 불법인 급여에 의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못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자, 디귿번. 신탁자는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돌려받으라고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어요. 자, 리을. 명의신탁의 약정의 무효는 이를 알고 있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을이 등기를 갖고 있는데 을이 이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한 것을 제3자 병한테 넘어갔어요. 병이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습니다. 제3자한테 명의신탁한 것이 넘어가면 소유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거기 이 3번 제3자 명의로 거기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니 1번 틀렸고 미음번
수탁자로부터 다시 명의신탁 약정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자는 실명법 제4조 3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자가 아니죠. 예. 수탁자로부터 다시 명의신탁 받았으니까. 자, B번 무효인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진정 명의회복론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B번이 맞는 거예요. 요 진정 명의회복론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06번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설명,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 신탁은 동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외 박수 쳐보세요. 소유권 이외는 뭐냐 그러면 제한물권입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이외가 뭐라고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도 지금 실명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여기서 제한물권을 갖다가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도 실명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용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받아요.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다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 변제 담보 박스, 채권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 이것이 뭐다? 아, 양도담보 아직 눈 안 뜬 거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양도담보. 동법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여기 봐요.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담보 적용 안 한다. 실명법 적용 안 한다. 양도담보 실명법 적용 안 해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양자간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대로 3번이 답이 됐네. 4번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한테 갖다 바쳤다. 이런 거 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양자간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일단 신탁자한테 갖다 바치는 건 다 뭐한다? 된다. 갖다 바치는 건 다 된다.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갖다 바치는 것은 다 허용한다. 마지막에 저그들 빠져나갈 길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놨다. 그 수탁자가 정원사일 수도 있고 가사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갖다 바치는 건 다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 명의신탁이든 3자간 명의신탁은 다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왜? 입법자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지막 빠져나가는 길은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입법자들이. 자, 다섯 번째.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데 여기 보세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의의 3자라 악이라 3자라도 악의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3자에게는 대항 못해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양자간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3자간이든 상관없어요. 3자한테 넘어간 건 무조건 유효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08번 봅니다.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거기 중요한 거 법령 회피입니다. 법령 회피.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작년도 겁니다.
갑이 신탁자죠.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허용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건 안 되지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두 개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이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하는 점유는 무슨 점이라고요? 타주. 수탁자가 하는 점유는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점유했다 하다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탁자는 타주니까. 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타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했다. 여기서 병은 자식입니다. 해준 경우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병한테 넘어가면 병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3자 앞으로 넘어가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다. 잠깐만 여기서 을이 병한테 지금 양도를 하는 순간 이것은 명의신탁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순간 명의신탁이 뭐 했다고요? 끝나버린 거예요. 병으로 넘어가는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순간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여기서 명의신탁은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랬다가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병에서 다시 소유권을 뺏겨서 돌려받았어.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없습니다. 왜? 명의신탁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지 명의신탁을 돌려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가 틀렸습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2019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옳지 못한 것은 무슨 형이에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겠고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매수자금을 줬습니다. 매수자금을 대여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수탁자가 가서 매매 계약을 했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지금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인데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다? 수탁자죠. 누가 소유자라고요? 수탁자. 수탁자가 완벽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왜냐?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는 실체 관계가 있다. 실체 관계가 있다는 말은 계약도 하고 대금도 수탁자가 줬기 때문에 완벽한 실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받으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완전하게 취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X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다. 자, X 건물의 소유자 누가 된다고요? 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의 지시에 따라 장차 X 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 자,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명의시탁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정에게 X 토지를 매매했다. 자, 지금 이건데요. 을이 부동산을 갖다가 정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정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일단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게 되면 3자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전 듣기를 해준 경우 정은 명의시탁 사실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 여기 선의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돼요? 악의도 되죠. 그래서 선의의 경우에만 그랬으니까 틀렸네. 누구도 된다고요? 악의. 악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3번 질문 틀렸네. 선의만 아니죠. 악의도 된다.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다. 그렇죠. 명의시탁 약정 무효고 그 다음에 5번에 만약에 을이 지금 법률혼 관계라면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돼버리죠. 다시 한번 을이 누구라고요? 부부간 법률혼에 의한 부부관계라면 이 명의시탁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근데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5번 만약 을과 명의시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 사이에 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선이었을 때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 사실이 매도인이 요 갑과 을의 명의시탁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악이에요. 악이면 뭐로 가냐면 저쪽으로 가요. 3자간 명의시탁. 뭐가 된다고요? 3자간 명의시탁이 돼버려요. 악의가 되면. 악의가 되면 3자간 명의시탁. 만약 을과 명의시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을 때 3자간 명의시탁이다. 그러네요. 3자간 명의시탁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X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을 소유고 이게 지금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매수 자금을 주고 병 보고 가서 경매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매 받은 것도 매매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자간 명의시탁입니다. 병 소유로 이전 등기를 약정하였다. 병은 위 토지를 매각하고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지 못한 것. 이것도 무슨 형으로 본다고요? 계약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 자, 1번 갑과 병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여기 갑과 병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요? 계약 명의신탁 관계이고 엑스토지 소유권은 대내적 자금 제공자인 갑의 소유고 이건 대내적 대외적 다 누구 거다? 병 거다. 여기 보세요. 현재 소유자 누구라고 돼 있어요? 병. 그러니까 대외 대내 대외 다 누구 거다? 병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내적으로 갑 거고 대외적으로 등기 명료한 병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내 대외 따질 것도 없이 다 병 겁니다. 기억 틀렸고. 니번 갑과 병의 명의시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을은 지금 부동산 소유자죠.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병이 취득한 건 경매로 취득했죠. 병이 취득했는데 지금 병이 을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경매 법원에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을의 부동산을 경매 법원에다가 경매를 붙이는 데 있어서 갑과 을이 명의시탁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다 한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고 을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묻지마 경매를 이길 수는 없다. 병이 얼마를 써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안 와, 나 1등 해야 돼 이러면서 금액을 확 찔렀어. 병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묻지마 경매를 못 이겨. 어떻게 이길 건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금액을 확 써냈는데 병을 따질 거란 말이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먹어야 될 거하고 이 수수료하고 노동력하고 이런 거 따져갖고 내가 얼마를 써내야 되겠다. 이렇게 따져갖고 써내는데 묻지마 경매는 아니란 말이지. 안 와. 일단 내가 1등 해야 돼. 그래서 130 된단 말이지. 어떻게 병이 이길 거야? 묻지마 경매를 못 이겨. 그러니까 을이 그러한 갑과 병의 명의시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경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묻지마 경매한 사람한테 그런 거 정보 알려줄 수도 없고 몰라.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예요.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해 매수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부당이득으로 청구 못하고 여기 이 매수자금 요 매수자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안 되는 거고. 리을 자금 제공자인 갑이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갑이 매매를 했을 때 이는 무효다 그랬는데 잠깐만 갑이 지금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걸 다 팔았다. 그럼 이건 타인 권리 매매가 되죠? 타인 권리 매매는 채권행위니까 사법상 효력이보다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등기를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매매는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사법상 효력은 뭐다? 유효. 무효가 아니라 무효.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기역, 니은, 티글을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갑은 2015년 친구들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주 등기를 하였다. 소유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주 등기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네요. 삼자간 명의신탁이다 라고 하는 거.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약정했고 물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지금 병과 지금 이 병과 지금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 병과 이 매도인 병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자체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매매 계약 자체는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갑이 병에게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을을 요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삼자간 명의시탁을 하고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어요. 을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자간 명의시탁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왜 그러냐?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는 어떤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관계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대금을 주고받았냐는 겁니다. 계약한 적 없죠? 대금 준 적 없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니까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게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은 이 등기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현재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매수인 물론 신탁자의 지위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매도인한테 등기청구권 지금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는데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이니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몇 년 적힌다? 10년.
10년간 달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청구는 채권자 청구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받아서 10년 동안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을한테 등기 넘겨줬다 하더라도 갑에게 등기 넘겨주던 의무는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았다. 그런데 매도인은 돈 다 받았고 등기도 매수인 넘겨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가지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매수인이 갖고 있는 이 등기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위해서 대위 나오면 뭐 한다고요? 다 된다라고 그랬죠. 대위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봅시다. 17번 갑니다. 17번. 갑은 2015년 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을 병소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 기업 병이 X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다. 자, 칠판 보세요. 누가 진정한 소유자요? 병. 맞네. 이상 없고. 두 번째. 니번 갑은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둘 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안 된다. 자, 디귿번 갑은 부당이득 발생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1번 병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이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한테 넘어가 있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 진정 명의회복에 따라서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네. 미번 X 부동산은 대내적으로 갑소유이고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다. 지금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병. 근데 등기가 을로 나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을 것으로 보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대외 따질 것도 없이 다 누구 거다? 병 거다. 누구 거라고요? 병 겁니다. 대내 대외를 따지는 건 양자간만 따지고요. 삼자간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대내 대외는 어디서만 따진다고요? 양자간. 그래서 삼자간 계약명의시탁 이런 데서는 안 따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1번 쪽으로 갑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자, 지금 갑과 을이 위치와 면적을 갖다가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갑이 왼쪽 500평 이걸 쓰기로 하고 을이 오른쪽 500평을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치와 면적을 나눠서 그리고 구분해서 점유하기로 아예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갑이 이 점유를 하고 을이 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갑의 지분이 그대로 여기에 2분의 1을 갑의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로 등기했기 때문에 을의 지분이 여기에 지금 2분의 1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분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의 자리에다 을의 자리에다 갑 상호 구분소유고 상호 명의 신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을 때 공유물 분할 이걸 지금 공유물 분할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로서 해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낼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로서 해소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서로에게 지분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를 해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시탁을 해제하는 것은 지분 이전 청구 소송으로서 해소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로서 이걸 갖다 분할할 수는 공유물 분할 청구로서 이걸 끝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21번
틀린 것은 1번 갑은 자신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유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왼쪽 부분 500평을 의뢰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왜? 공유니까. 자, 니은번 갑의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해서 을의 방해 행위가 있을 때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위치와 면적을 점유해서 구분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의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한 제3자 병의 방해가 있을 때 갑은 제3자에게 공유물 보존 행위에서 방해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지금 등기를 공유로 등기했기 때문에 3자의 지금 을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3자 어떤 병이 어떤 침해가 있었을 때 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등기는 공유로 해놨기 때문에.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상호 명의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이다. 여기 서로가 지분을 맞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 이전을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동시 이행 관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구분 소유지에 Y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여기 갑이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여기다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갑이 자신의 구분 소유자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다. 그래서 을이 갑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 강제 경매에서. 그러면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뭘 인정한다?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5번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면 Y 건물에 대해서 Y 건물은 갑 거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22번 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 Y 부분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지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칠판 잠깐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1000평의 땅 중에서 500평을 갖다가 분할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공유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로 했다고요? 공유. 1000평을 나눠가지고 내가 500평, 을이 500평 이렇게 쓰는 것으로 등기를 문제상하려고 그래요.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래서 을이 사용할 부분을 분할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을에게 Y 부분, 그럼 여기를 지금 Y 부분이라고 해볼게요. 요 Y 부분을 갖다가 공유로 등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Y 부분에 대해서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옳지 못한 것. 1번 기억. 을은 갑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Y 부분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하라고 했어요?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야지.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번 을은 상호 명의신탁 해지로서 구분 소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호 명의신탁 해지 관계로서 그걸 갖다가 해소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제3자 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에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병이 뭐 불법 점유라고 있으면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을 만약 갑이 일필토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자로서 처분하는 때는 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공유 관계는 소멸한다. 다 사버렸다 이거죠. 을이 전체에 대해서 다 사버렸다 이거죠. 그럼 구분 공유적 관계는 소멸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 권리의 성질상 자주점이다. 그렇습니다. 을이 점유하는 것은 지금 독립적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점유 맞습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비읍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X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잠깐만 지금 여기가 을 소유 부분이죠? 근데 을이 갑소유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을이 갑소유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을.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르니까 경매가 넘어가면 법정 이상권, 관법지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하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르니까. 그래서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X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처분하는 경우에 법정 이사건은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분을 해서 마쳤고 7, 8월 과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